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예, 시작. 예, 짧게 말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쓴 논문인데 지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Learning Mesh Based Simulation with Graph Network 이런 논문이고요. RCL을 2021년에 스폴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사실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특이하다기보다 와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메쉬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메쉬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거냐면 어떤 입체가 있을 때 이 입체를 삼각형으로 다 뭐 지금 삼각형이 알겠죠. 삼각형이 굳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삼각형들로 나눠서 뭔가 이제 입체를 삼각형 면들의 약간 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저희가 메쉬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대충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네. 사실 계산이 그만큼 이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각 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매니폴드 위에 있는 점들을 뭔가 어떤 삼각형 면으로 이제 뭔가 계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점이 많아지면 액큐러시는 올라가겠지만 이피션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메시그래프넷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다 잡아보자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 원래 약간 이 메시 쪽 다루는 게 그래프 뉴럴넷의 약간 원래 핫하던 주제 네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예. 네, 뭔가 메쉬를 다루려고 사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최근에 약간 조금 보고 있던 게 그냥 뭐랄까 그래프 네트워크 있을 때 그게 플레이너 그래프면 뭔가 다른 짓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반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약간 그런 짓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메쉬랑 좀 닮았네 하고 지금 메쉬를 살짝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쉬 중에서 2021년에 제일 RCL에서 제일 잘 나갔던 논문이라 들어갔고 그냥 딥마인드 논문이군요. 네. 네네네 꽤 유명한 딥마인드네요. 네. 뭐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메쉬에 대한 좀 기본 지식 좀 갖고 올까 하면서 그냥 같이 읽었습니다. 예. 어쨌든 인트로덕션 자체는 이제 우리가 사실 predicting dynamics of physical system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이 흔들리면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떤 다이나믹스를 좀 추정하는 건데, 우리가 adaptive mesh representation 통해서 사실 이제 단순하게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뭔가 넓게 할 곳은 넓게 이렇게 메쉬를 잘 잡아주고, 뭔가 이런 약간 수학적으로 곡률이 약간 큰 곳은 뭔가 메쉬를 작게 잡아주고 이런 느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애드티브하게 메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서 뭔가 에피션시를 잡고 에큐러시를 잡아보겠다. 약간 이런 이제 컨셉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크게 할 일은 그럼 메쉬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럼 실제 리얼 월드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어떤 매니폴드를 인베드 하겠다가 이제 그냥 기본 전체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그 이 메시의 분포를 옵티마이즈 하는 건가요? 메쉬에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건데 그것을 네네. 메쉬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실제 리얼 월드 스페이스까지 같이 이용해서 뭔가 잘 해보자가 이제 뭔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는 약간 엄청 큰 곡률이 있는 그 다음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가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고 그 사실 그렇게 보면 좀 다른 면이 있다 볼 수 있는데 리얼 월드 스페이스에서 메쉬 스페이스에서는 지금 어댑티브하게 지금 이미 고친 이제 메쉬인데 거기서는 되게 좀 멀리 있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같이 고려해보자가 이제 어떤 이제 컨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 패싱 관점에서 우리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근사할 수 있고 사실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뭔가 이제 다이나믹스를 잘 배워보겠다가 여기의 컨셉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메쉬를 V랑 E의 M으로 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메쉬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뭐 면까지 같이 정의를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t초의 메쉬를 v, e의 m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스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를 이제 인코드, 프로세서, 디코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현재 메쉬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프리비어스 메쉬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방법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현재 메쉬만 이용해서 뭔가 얘네의 뭔가 리프레젠테이션, 엣지나 이제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워보겠다가 여기의 컨셉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인코더의 경우에 이제 MT를 이제 멀티그래프로 이제 인코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엣지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엣지는 이제 메쉬 엣지를 이용해서 바이 다이렉셔널 한 메쉬 엣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쉬 그냥 엣지 여기 있는 이런 이제 엣지들로 이제 뭔가 그래프를 하나 생성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그랑지안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EW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뭐 아니면 뭐 사실 이제 각 데이터셋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EW를 이제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걸 월드 스페이스 엣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W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엣지는 이제 실제 물리적 거리가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넘지 않으면 이제 그 선으로 연결하고 아니면 연결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페셜 프록시밀티를 이용해서 뭔가 연결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그럼 V, E, M, E, W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인코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지셔널 피처를 이제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IJ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EIJ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제 UIJ 그러니까 이제 얘의 상대 벡터랑 그리고 이제 걔 룸을 이제 같이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월드 스페이스에 있는 얘는 이제 실제 벡터 그러니까 XIJ는 지금 월드 스페이스에 있는 얘라고 했는데 걔랑 이제 얘 룸을 이제 실제로 이제 EM과 EW를 이제 다 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말이 꼬여서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EM이랑 EW라는 얘가 있는데 얘네 리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EM에 있는 얘는 EM에만 넣어주고 그리고 EW에 있는 얘들은 이제 EM이랑 EW에 같이 넣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대충 적어보면 그러니까 이 입실론 M이라는 게 대충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이건 입실론 M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M에 대한 걸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리얼 월드 스페이스에 있는 EW라는 얘를 넣어서 뭔가 얘를 뭔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게 될 거고 우리가 그 W에 그러니까 사실 M이란 건 EM의 리프레젠테이션 네. 물론 E의 W 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W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다라는 사실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M은 이제 어떤 상대 벡터랑 크기가 들어갈 거고 EW에도 리얼 월드에서의 상대 벡터랑 크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노드는 이제 우리가 노드에 대한 그게 있을 거니까 그냥 바로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코더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가 있을 때 얘네의 정보를 처음에 피처 스페이스로 뭔가 인베드 시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게 이제 인코더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세서는 우리가 이제 GNN에서 맨날 하듯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제 IJ 번째에 이제 M을 이제 원래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I랑 J 번째 이제 그 로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선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 선의 각각 끝점에 연결된 그런 얘들만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얘도 이제 뭐 W도 마찬가지로 W에 대한 이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냈고요. V는 V랑 V에 연결된 이제 그 선들을 이제
선들과 관계를 함수해야 되는데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의 썸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이제 아웃풋을 만들고 싶냐면 우리가 그 얘 이제 뭔가 뭐 n번째 디리베티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각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체가 있을 때 이 각 점에 네네. 대해서 n번째 디리베티브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뭔가 아웃풋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first derivative 를 얻고 싶으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네. pi 계산해주고 그럼 실제로 qi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주면 뭔가 점들의 위치를 다 계산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세컨드 오더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서드 오더면 뭐 또 다른 목록으로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미분 근사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Q가 뭐죠? q는 이제 어 실제 뭐 이 얘 위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미분값을 다 이제 그 예를 들어 첫 번째 미분값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한다고 치면 네. 실제 값은 이제 미분값 아, 더해준 거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어 디리베티브를 우리가 예측하겠다가 이제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결국 약간 그 피직스 인포med 이런 뭐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되게 약간 네. 피지컬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네네. 피지컬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빼고 설명한 건데 뭔가 여러 가지 막 물리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네네.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다 비슷한 정도로 이제 메시의 뭔가 뭐랄까 그 촘촘함 정도가 달랐는데 레귤러 메시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다 이제 약간 코오디네이트처럼 되게 그냥 정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좀 까직까직한 곳에서는 좀 촘촘하게 있어서 좀 더 잘 이제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애랩티브 메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어떤 데를 우리가 파인 리솔루션을 할 건가 아니면 홀스한 리솔루션으로 해줄 건가 그러니까 중요한 데가 어디고 안 중요한 데가 어딘가 이런 걸 사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노드랑 커넥션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적응시킬 건가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근데 네네. 그 리매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포인트들을 바꾼다는 건가요?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그런 대충 그런 얘기가 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네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그러니까 그, 그 메시의 개수를 그러니까 메시의 개수 자체는 컨스트레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일단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처음에 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사이즈 텐서에 대해서 이런 이제 내적 값을 구했을 때 일부러 이제 작아지면 그 엣지를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걸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메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코어스 처음에 이제 파인하게 했다가 점점 코어스하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음,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콜라 그러면 약간 제 추측은 그냥 아직, 그러니까, 일단은 천이라면 이제 펴진 그러니까 그 M 스페이스에서 네네 W가 아니라 일단은 등간격으로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네네네 다음에 이걸 연결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면 그럼 예. 코어스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점 노드들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네, 알겠습니다. 지우게 되는 것 제가 이해한 네, 방법은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예,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스플릿하고 해서 어댑티브한 리매싱을 이제 진행하고 테스트 타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기존에 트레이닝 때 썼던 이걸 가져오면 뭐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이징 필드 텐서를 사실을 어느 정도 정의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천감일 수도 있고 하이퍼 EL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뭔가 이제 막 물리적으로 막 뭔가 막 플루이드한 관계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네, 특성,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의,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다 다른 거겠죠. 결국.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 정의가 되면 이 S가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제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은 이제 방금 제가 이 PI가 실제 이제 뭐랄까 실제 천 같은 거에서 다 측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네. 측정된 값, 측정된 실제 값이겠죠. 실제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을 PI라 했을 때 뭐 얘랑 이제 차이가 있을 거니까 이 차이를 이제 백프로파게이트 시켜갖고 이런 FM, FW, FV나 이제 인코더 입실론 M, 입실론 W, 입실론 V를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라그랑지안 타입에서는 이제 xij랑 절대값 ij가 이제 메쉬를 구성하는 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오일러리안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또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각 케이스마다 넣는 뭔가 변수들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혹시 오일러리언 저게 유체겠네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아실까요? 아 그럼 이게 약간 강체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네, 뭐 음. 옷감을 뭐 고체라고 하기 애매하죠. 고체 같은 거고, 그 오일러리언 이런 표현은 처음 봤는데 아마 이거는 그 네, 유체 같아요. 네. 아, 아, 실제 인풋에 지금 점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로우가 아마 점도일 텐데, 점성도. 그러니까 이 xij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생각해보면. 아, 네, 네. 아, 그렇죠. 실제 그건 좀 그러니까 뭔가 리얼트 보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뭐 물결 같은 것도 이제 다 메쉬로 처리를 할 테니까, 네, 그런 네. 거겠죠. 되게 저한테 되게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음. 근데 사실 조금 아닌가?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웃긴 건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달아두면 사실 블라인드 리뷰인데 딥마인드 이거 보이니까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이건 그 억셉 되고 공개한 거 아닐까요? 이거 하면은 걸릴 것 같은데. 네,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네, 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공에 부딪히면 메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약간 네. 그런 트루스랑 프리딕션 비교했을 때 사실 막 생각보다 거의 비슷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냥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죠.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저것도 폴리곤인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사실 실제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폴리곤은 거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무한대로 발산시켜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박아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한 거. 근데 보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도 좀 메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비교를 어떻게 한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 이게 측정하는 뭔가 매저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했을까? 인물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게 약간 t랑 t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네, 시간에 따라 어떤 한 시점, 네네네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네. 아, 아마 그라운드 트루스는 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네. 메시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이쪽 논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 트레이닝을 이렇게 작은 걸 했는데 테스트가 되게 큰 거에서도 이제 제너레이션 잘 된다 약간 음. 그죠? 네. 물리는 그리고 그렇고 이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메쉬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겠네요, 이거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약간 그 리얼 월드적인 궁금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메쉬 구조를 옵티마이즈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게임에서 이제 옷감이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서 그 뭔가 옷감 구조를 최적화한다는 건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거잖아요. 메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줄여서. 네네. 근데 그게 그 타임스텝 바이 타임스텝으로 계속 메시 구조가 바뀌는 게 그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히려 그게 약간 코스트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메쉬를 지금 그냥 제가 추론하기엔 메쉬를 해서 오히려 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론한다가 맞지 않을까요? 저 방금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메쉬를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론한다. 아, 다 맞지 않을까요? 메시를 이용해서 추론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라운드 플러스의 메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사실 저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네. 코스 펑션이 뭔가요? 포스 펑션은 이제 PI에 대해서 그 랄프로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결국 그, 네네. 네, 그렇게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네. 롤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롤아웃이 근데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갖고 롤아웃? 갑자기 제 준비 부족한 게 좀 느껴지는데 괜찮습니다. 롤아웃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난 아래를 보면 뭐 리얼트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를 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A번 자체는 이제 뭐 GCN 막 CNN 유닛 같은 거보다 이제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낮으면 롤아웃 자체가 낮으면 좋은 것 같은데 MSC를 측정한 것 같고 아마 포지션을 측정했겠죠. 네, 뭐 그걸 뭐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이쪽 분야에서 많이 쓰는 뭐가 있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 얘는 이제 계속 뭔가 시뮬레이션 롤아웃 스텝을 했을 때 딴 건 다 발산해 버리는데 이제 자기 것들은 이제 수렴한다. 잘 수렴한다. 아,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은 리얼 월드와 당연히 시간 지날수록 그 로스가 당연히 커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았다. 네네 그렇죠. 이건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물리를 잘 적용했다. 네, 근데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저게 안 올라간다는 건 네 되게 신기한 포인트네요. 엄청 정확하게 그럼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랑 네네. 네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100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0일 때 이럴 때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물리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네네 이렇게 타임 스텝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리얼 월드랑 그 괴리가 커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안 올라간다는 게 그러게요. 예, 어, 심지어 내려가는 것 같은데 되게 그래서 신기해요.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나네요. 그리고 C는 이제 learned or estimating size produce accurate rollout. rollout이 뭐야? 써볼까요?
뭐, 시간 대충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 그냥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롤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during rollout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보내진 영상에서 네네네. 실제 그 어떤 물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롤아웃인 것 같은데. 아, 약간 한 뭐랄까 한 타임 에포 느낌. 네, 네, 네. 그래서 딱 그 특정 타임 스텝에서의 그 이제 리얼하고 이제 그 만들어진 결과의 차이를 이제 RMSE로 구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러면 ground truth meshes learned sizing.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D는 이제 메시지 패싱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더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이제 내용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대신 히스토리 사이즈를 어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 사이징을 리미팅하는 것이 이제 오버비팅을 막는다의 정도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저 이해했다 생각하고 했는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네요. 어쨌든 아하, 이제 내용이 있었고 이게 이제 네, 컴퓨테이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굉장히 에피션트하다고 합니다. 네. 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사이즈 커져도 잘 된다. 네네네. 스몰 사이즈로 학습을 해도, 네네. 네네네. 근데 좀 신기하네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2K하고 20K는 이제 잘 되네요. 네. 어쨌든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음, 음. 제가 이거 실제로 돌려보질 않아갖고 이런 건 이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사실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네. 꽤 멋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혹시 그러면 그거가 이거 베스트 이게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혹시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네, 그건 또 궁금하네.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를 그리드가 아니라 어댑티브를 써서 뭔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희 어댑티브한 메시를 쓴 게 뭐 처음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생각보다 이건 9점을 받았네요. 여기 거의 안 나오는데 10점도 있는데. 10점. 10점에 어, 약간 사이언티픽 컴퓨팅 이런 데서 음. 사실 저 물리학과에서 이제 ML을 이런 쪽에서 많이 응용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피직스 인포름드 뉴럴 쪽을 좀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 어, 와 진짜 대단하네요. 10점 저는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보고 혹시 좀 추가적인 뭔가 네, 파인딩이 있으면 네, 알려드릴게요. 재밌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예, 시작해. 예, 잠시만요. 음, 제가 지난주에 그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 논문 하나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다가 또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CORR이라는 그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10월이 네. 컨퍼런스가 아니라 약간 아카이브 같이 이제 컴퓨터 사실 무덤 같은 곳이긴 합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른 아, 어디서도 그렇군요. 안 못하는. 저 약간 느낌이 이거 어떻게 그, 그 뭐냐 피어 리뷰를 통과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아, 읽기 힘들어가지고 예. 네 아마 그런 아직 거였군요. 네, 네. 하여튼 그 이 논문도 이제 그러니까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인터디펜던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함께 그 정보를 녹여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의 뭐 어노멀 디텍션에 대해서 그, 그 GNN을 적용한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다이나믹 바이퍼트 그래프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인터널 디펜던스를 잘 학습하는 그런 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리즈 노드가 있고 이벤트 노드가 있어요. 이제 시리즈 노드는 멀티베이 타임 시리즈들이 그 싱글 베리의 타임 시리즈 여러 개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시리즈를 하나의 노드가 각각의 하나의 노드로 보는 그런 시리즈 노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이벤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 노드라는 게 있으면 두 타입의 노드가 있고 그 사이에 그 사이의 연결을 이제 그 정의를 해서 그걸 이제 바이퍼타입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노드, 그러니까 이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리즈 노드끼리는 연결 안 되고 이벤트 노드들끼리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시리즈 각각의 시리즈 노드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발생을 했다면 그 시리즈 노드하고 이벤트 노드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퍼타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다는 거고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는 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랑 이벤트 사이에만 간선이 있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바이퍼타입 네트워크란 거고요. 어, 그래서 그 뭐 기존의 멀티 타임 시리즈는 이제 그 개별 시리즈 간의 관계를 이제 스태틱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컸고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잘 짓고자 한다. 여기까지 뭐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논문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이벤트를 어떻게 뭐 메인 컨트리뷰션 뭐 요약 논문의 요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이브 타입 이벤트 그래프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멀티웨이 타임 시리즈를 이제 그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그 포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오토엔코더는 아니고요. 포캐스팅을 통해서 이 구조와 이 타임 시리즈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어, 어너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이 시스템이 굉장히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제 그거를 보고 다른 데 사용하기 쉽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좀 더 보기 위해서 뭐 그 관련된 논문들 좀 찾아봤고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제가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일단 노테이션부터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더 이거보다 2배 더 있는데 이거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멀티베이 타임 시리즈가 이제 x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총 길이 라지 t 곱하기 d 개의 이제 타임 시리즈. 그래서 t 곱하기 d가 이제 전체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제 집합 x고 집합이 아니라 이제 그 시리즈 x고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은 어떤 그 이미 고장으로 판명되어 있는 어떤 타임 포인트 t에 대해서 그 t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정상이다가 특정 부분에서 이제 어노멀리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그 타임스탬프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뭐 그 이런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O는 이제 어느 타임셋이고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잉을 좀 하면서 그 윈도우로 구분된 구획을 이제 그 이게 이상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타우가 그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윈도우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거기 때문에 목표는 타임 t의 어떤 타임 포인트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타임 청크 이제 t 도트부터 그 마이너스 타우까지 그러니까 그 청크에가 아노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는 그래프인데 이제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패턴을 뜻하고요. 여기서 노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V2는 이제 G를 구성한 이벤트 노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M이 있는데 그게 그 시리즈 노드 그러니까 그 싱글 타임 시리즈에 대응하는 노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바이퍼타이트 이벤트 스트림이라는 걸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타임 시리즈 자체를 바로 이제 그 그래프 뉴럴넷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종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번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undirected bipartite event graph GBT가 있는데 이건 시간 t에서의 이제 이 bipartite 그래프예요. 이거는 이제 VM, 그 V2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엣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노드 VM은 그 이제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이벤트 노드가 있고 이제 그 시리즈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타임 t에서 어떤 m이라는 시리즈에서 이벤트 2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타임 t에서 이 vm과 v2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타임 뭐 10에서 그 세 번째 타임 시리즈가에서 그 이 5번째 이벤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타임 t에서는 이 3하고 v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라는 건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연결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각각의 바이퍼타이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이건 시간에 따라 당연히 변화합니다. 근데 이거 그럼 T가 이건 지금 이해되시죠? 의 그림인 거죠 지금? T가 고정된 상태의 그림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한 스냅샷이요. 네, 네. t가 고정된 상태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템포럴 바이퍼타이트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엣지 프리딕션 문제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 프리딕션 로스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된 이 모델을 가지고 엣지 프리딕션을 해서 그 에러를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벤트라는 걸 제가 소개를 아직까지 안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아주 전반적인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 연결선 그걸 이제 그걸 이제 A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프리딕트 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 이제 프리딕션이잖아요. 그래서 T 플러스 1에서의 이 VM과 V2 사이의 연결선을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이제 로스 펑션이고 동시에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노멀 시퀀스 X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리프레젠트 패턴이 이제 이벤트를 이제 뽑아냅니다. 이걸 이제 바로 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리프레젠티브 패턴을 모두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몇 가지 그룹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들이 뽑아내면은 완전히 일치하는 어떤 타임 청크는 없을 거잖아요. 다 조금씩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뽑아낸 청크만큼의 이벤트 개수가 될 텐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그러니까 그 K개의 이벤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단조 증가라는 어떤 타임 어떤 이 데이터 청크 안에 단조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거, 단조 하강하는 거 이거 세 가지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세 개로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완전 룰 베이스로 하진 않고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몇 개로 패턴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룹을 만든 다음에 같은 그룹에 있는 이벤트들을 하나의 타입의 이벤트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이벤트가 나온지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런 각각의 타임 스텝의 타임 청크에 대해서 이런 바이블타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T 플러스 1의 이벤트 그래프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걸 노멀 세스대에서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엣지 프리딕션 에러를 얻고 그를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리딕션이 잘 안 되면 어노멀리티라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스코어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벤트를 이 타임 청크를 이벤트로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제 SCRIMP라는 플러스라는 이제 매트릭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타임 시퀀스의 이제 리프레젠티브 패턴을 얻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게 각각의 싱글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각각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겠죠. 예를 들어 타임 청크의 길이가 예를 들어 30이라면 1 곱하기 30짜리 이 벡터를 어떤 매트릭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더 차원 축소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벤트 레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여튼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패턴들 이벤트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리즈 1에 P1이라는 패턴이 있고 시리즈 2에 P2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두 패턴이 유사하다면 같은 패턴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이때 이제 유사도는 이제 다이나믹 타임 워핑을 사용. 이거 혹시 아시죠? 조금 됐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크로스 콜레이션 같은 걸 우리가 보통 타임 시리즈의 어떤 유사도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한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타임 시리즈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0이다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타임 시리즈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거랑 그다음에 또 다른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계속 0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또 삐죽 나와요. 요 두 개의 시그널을 이제 예를 들어 크로스 콜레이션
아니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걸로 계산하면 좀 그 시밀러리티가 낮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걸 눈으로 보면은 그 한 부분만 삐쩍 나온 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다른 타이밍에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두 시리즈를 좀 비슷한 어떤 높은 유사도를 가진 어떤 관계로 만들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다이나믹 타임 래핑인데 대충 이해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게 그 뭐 이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시죠? 완전 네, 이해되네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두 개가 비슷한 신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여튼 그 다음에 이제 뭐 HDB 스캔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유사도가 나온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이벤트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렇게 거쳐 나온 패턴 셋을 이제 ER이라고 합니다. 이 타워라고 하고 여기 이 셋 안에는 그러니까 셋 인셋이겠죠. 그러니까 K개, 그러니까 하이퍼 파이메터 K개의 그 클러스터가 있고 그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이벤트들이 있겠죠.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네네. 어떤 그렇게 구성한 게 이 맨 앞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맨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바이퍼 타이트 네트워크를 뉴럴 넷에 태워서 맨 마지막에 그 바이퍼 타이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이제 엣지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T 플러스 1에 대한.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VM은 이제 시리즈 노드, VE는 이제 이벤트 노드라고 했죠. T 시간 T에서 그걸 이제 이 바이퍼 타입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때 뭐 노드 피처를 이제 VM하고 VE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엡실론 ME는 이제 특정 그 이 M하고 E 사이에 엣지에 대한 엣지 피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어드밴스 매트릭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디파인하지 않고 스테이트 메시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노드 관계를 인베드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의 스테이트 벡터 SM은 이제 이전 시간까지 인터랙션 인포메이션을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스테이트 벡터라는 게 그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되는데 이후를 계속 학습을 통해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이제 메시지 벡터 이제 그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걸 로라 말 예, 로로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계산하고 이제 메시지 패싱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메시지 벡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엣지 피처와 이제 노드 피처와 그다음에 그 T하고 그다음에 그 과거 T 사이에 이제 그 타임 갭 이걸 다 콘캣 시켜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T는 이 SMT 마이너스 그 과거로부터 과거하고 현재의 그 메시지 벡터를 어그리게이트가 한 걸 이제 어떤 함수에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이제 뭐 GRU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가까운 시간에 대한 그냥 에버리지만 사용했다고 해요.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이 스테이트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노드 임베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스테이트 벡터 M에 대한 스테이트 벡터, E에 대한 스테이트 벡터, 그 다음에 이 노드 피처들, 그 다음에 엣지 피처 이런 것들을 다 인풋으로 넣고 TGA에 라는 거에 넣고 이제 그걸 다 더해요. 근데 그 TGA가 뭐냐면 이제 Temporal Graph Attention 모듈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걸 읽어야 이 논문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것도 못 읽어가지고 네. 좀 나중에 이것도 읽어보고 이 논문 설명을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그래프 어텐션 모듈이 T까지 고려한 뭔가 그래프 어텐션 네, 그러니까 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템포럴 그래프 어텐션 모듈이 그 t-n부터 t까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템포럴 그래프라는 게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래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L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L개 레이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t-l부터 t까지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t-l을 넣고 그 다음에 t-l 플러스를 넣고 쭉쭉 해서 t까지 계속 그 넣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네, 갑자기 그게 이제 궁금한데 그래. 네. 네, 위로 한번 올라가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그래프 네트워크로 판단될 수 있나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네. 그림에서 보면 뭐 1, 2, 3이랑 뭐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이제 1하고 2의 관계성도 어떻게 GNN으로 추론해서 어노멀리티를 찾아내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1, 2가 그 시리즈 그 노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네.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네. 아 일단 제가 그게 그림을 네네 무슨 말씀 이제 네 아무튼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뭐 혹시 뭐 공유를, 보입니다. 네. 네네 얘네가 얘의 어노멀리티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걸까요? 네, 무슨 말인지 전달됐을까요? 지금, 네. 그럴 건데 그걸 명시적으로 어디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조금 애매해서 왜냐면 1의 맞아요. 어노멀리티를 2, 3, 4가 이제 약간 해준다는 약간 그게 제가 아직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차피 1, 2, 3, 4가 다 비슷할 거니까 뭐 어쩌고 하면 이제 사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 저는 여기 좀 의문인 게, 아직 뭐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결국 여기서 그 지금 이 1, 2, 3, 4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 어떤 각 시리즈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뭔가 컨트롤하거나 뭐 배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배우는 거는 여기서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다시 또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기 재밌네요. 네. 그림 그리면 대충 이제 이 노드랑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제 1은 이런 얘였고 2는 네. 이런 얘였으면 사실 이때 그래프를 보면 이 근데 T2 여기서 그 이 로마자 1, 2가 이 각각의 시그널인 거죠? 네네네 시그널. 네네. 이게 1번 말씀하십시오. 1번이고 2번에서 이제 뭐 이게 지금 타임별로 뭔가 높이가 네네. 나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 네네. 이제 T1 초에서는 1만 이렇게 연결이 있을 거고 이 I랑 이제 네. 2번은 이제 연결 안 되는 상태일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T2에서는 반대로 1은 연결 안 돼 있고 2는 이제 연결된 상태일 텐데 근데 이제 얘네가 다시 뭐지 얘네가 이제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없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전달이 그러게요. 네, 네네. 됐습니다. 네네. 아, 네, 약간 그게 지금 약간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아키텍처는 다 어느 정도 대충 이해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서 좀 헷갈리고 있어서 아,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네 여튼, 네. 그래서 이제 이 템포럴 그래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이 Z를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다음에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MLP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T 플러스 1의 이제 엣지 프리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노테이션들을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그 정도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일단 구조 자체는 뭐 이렇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메시지 패싱 이후 이제 템퍼 인텐션 네트워크에 넣고 그걸 이제 그 GR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MLP 넣어가지고 엣지 프리딕션을 한다.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옵티메이션은 이제 크로스 엔터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도 좀 이해가 좀 너무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이벤트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결을 그러니까 그 노드와 이벤트 연결하는 그 엣지를 추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그, 그 어떤 이벤트를 찍는 셈인데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이제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를 얻고 그거랑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또 다이나믹 타임 래핑 해가지고 이벤트 포캐스팅 스코어를 얻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봤는데도 못 찾아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이벤트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다시 역변환을 하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 이 S 이 타우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아까 타임 시리즈 자체를 이벤트를 만든 게 결국 그 여기서 이제 그 이 매트릭 프로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차원 축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벤트로 만든 건데 그걸 다시 역변을 해가지고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투정한 어떤 엣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랑 원래 그 타임 시리즈의 그 해당 그 타임 청크에 대응하는 X랑 다이나믹 타임 래핑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포캐스팅 스코어고요. 그래서 그 이것도 지금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그 이벤트 어떤 도메인에서 엣지 디텍션을 한 걸 다시 그 타임 시리즈 원래 타임 시리즈 도메인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포캐싱 스코어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이 너무 약간 물음표여가지고 이거 네. 좀 컨셉은 이해를 했는데 좀 제대로 잘 모르겠고요. 비슷한 점. 하여튼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엑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 멀티베리 타임 시리즈 어너멀 디텍션을 위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적당히 엄청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른 논문들하고 더 좋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게 이제 이 논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뭐 각각의 설명드린 그런 것들 하나씩 빼봤더니 잘 안 나오고 다 해봤더니 잘 나왔다. 이게 논문의 마무리이고요. 일단은 저도 좀 그 논문을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아, 네, 좀 죄송하고 그 이게 사실 그 찬호님 좀 이렇게 좋은 논문 순으로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네. 예,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거 아마 이거 저는 어 느낌이 이거는 그 뭐냐 피어 리뷰 통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봐도 좀 논문이 좀 그래서 하여튼 네네. 다음부터는 좀 더 약간 탑저널 쪽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 괜찮아요. 네, 아이디어만 사실 하여튼 익혀가면 되는 네, 거라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이 뒷부분보다는 이 앞부분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청크별로 아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 이게 좀 네네. 인상이 깊었어요. 네. 하여튼 약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어너멀리티 딕션 자체를 그냥 뭐 약간 차이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바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막 근데 예측된 아, 노드를 굳이 구하지 않고 바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링크 프리딕션 로스를 구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음, 살짝씩 드는데. 보통 사실 그 어노멀 디텍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제 이런 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그러니까 그 뭐 그 뭐냐 뭐 PCA나 아니면은 뭐 오토인코딩을 사용해서 이제 나오는 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그 에러 그런 로스를 사용을 해서 보통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네. 그거 음, 아니면은 어 뭐 바이 뭐 그 원라벤 뭐 원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 결국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네. 네, 일단 여기서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음, 네. 타임 시리즈에서는 주로 사실 이렇게 뭐 포캐스팅 같은 걸 많이 쓰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저는 컨셉을 네. 그래도 좀 이해한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네, 네, 저도 딱 컨셉 정도만 이해해가지고 여튼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 예.